유네스코가 주목하는 역사의 보고,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입니다. 양주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 산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죠. 특히 양주시는 첨단 제조 및 ICT 산업의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매출 100억 원대 신화를 달성한 특별한 CEO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한 칸에서 시작해 2,000평 원스톱 물류 기업으로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매출 100억까지 감동적 성공 신화를 달성한 신성 코퍼레이션의 박정욱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에서 10년째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네, 3PL이라는 이 개념이 적혀 있는데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3PL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먼저 1PL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PL은 이제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하는 구조이고 2PL은 판매자가 배송만 위탁하는 상황이고 3PL은 그 모든 과정을 위탁하는 개념입니다. 물류라는 분야가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그 산업이기도 한데 이 양주에서 이런 물류 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계기는 먹고 살려고 네. 시작을 했지만 네, 이쪽에다 자리를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쪽에서 활동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라는 게 부지,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데 네.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기 남부 쪽이나 김포 이쪽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양주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창업한 지 한 거의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법인 사업도 있지만 개인 사업부터 따지면 거의 한 10년이 넘으셨는데 창업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기는 사실 좀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19살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계속 일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쭉 이쪽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네, 일찍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이도 지금 중3, 중1이고 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도 어렵고 처갓집도 결혼하고 좀 어려워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가족을 좀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이쪽 네, 아르바이트를 네. 하다가 좀 운 좋은 케이스가 돼서 CJ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4명의 가족,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처가까지 한 8식구를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신입사원 연봉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죠. 네, 참 좋은 환경이었는데 2년은 다녔는데 2년 동안 빚이 한 1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빚만 늘었던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선택한 길이 창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뭐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를 만들기까지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길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재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물류라는 시장이 참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 복잡하고 네, 또 고객의 클레임까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 좀 많죠. 네네. 일반적으로 물류 회사의 그 고객 클레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쩔 때는 이제 오배송이 나기도 하죠. 네. 사실 오배송이 났을 때 고객이 정말 급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 사실 그게 이제 물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는 발생했지만 해결하는 태도에서 이제 고객의 감동이 또 오기도 하고 아, 네, 그렇죠. 그게 곧 고객사의 감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재계약률 100%, 매해 고객 증가율 200%라는 수치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물류를 검색하면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케팅에 쓰는 비용을 차라리 고객사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해주고 만족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자. 이게 약간 저희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네. 계약하게 되면 그 신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네. 예, 끈질긴 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 물류 산업만큼 레드오션 시장이 없거든요. 신성 코퍼레이션만의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아까 이제 그 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특별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막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태도에서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물류사들은 본인들의 기준에 좀 맞추려고 합니다. 고객사들을. 네네. 고객사의 니즈에 분명히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물류사의 그 기준이 더 강해요. 저희는 일단 고객사가 요청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일단 해보겠다고 저희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선 안 되는 이유보다 좀 되는 이유를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조금 차별점이 생기지 않았나? 물류 회사다 보니까 또 물류에 대한 개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고객 입장에서 택배를 받아요. 근데 택배가 늦게 왔습니다. 야, 이때 화를 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실 지금은 웃어 넘기죠. 이 물류사가 힘들었구나. 네. 또는 택배사가 늦었구나. 왜냐면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곤 하는데, 고객의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좀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공장 안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애정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물건이 한 개가 나가던 뭐 10만 개가 나가던 진짜 정말로 다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일 수 있겠지만 어떤 고객의 물건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게 뭐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도움을 줬던 사람 또는 힘들게 만들어 준 사람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좀 살아왔었어요. 왜냐면 지난 10년 이상 동안은 정말 생계를 위해,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일을 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실 뭘 잘했는지, 뭘 얼마나 했는지 돌이켜볼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쪽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너 군 면제 받으면 직원 시켜줄게. 한번 다시 찾아와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네, 아버지가 좀 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제 군 면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군대 면제 신청을 했더니 이제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군 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면제가 되고 찾아갔죠. 군 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길을 계속 가게 된 첫 번째 도움 주신 분이고, 두 번째는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맨몸으로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근데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어주신 분이 또 계세요. 한 사람 분량의 물건을 주시면서 이 정도는 한번 너가 해서 한번 커 나가라. 이제 그분도 정말 감사하죠. 사업을 한 10년째 넘게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 오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실패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더불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동업이었죠.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위기양이 생길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정말 그때가 가장 큰 실패였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은 계속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묵묵히 주어진 제 역할에 이제 충실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빨리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람 간의 오해가 생기는지도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뭐 가치관이나 뭐 원칙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사람 중심입니다. 네, 고객사든 저희 직원들이든 어쨌든 사람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도 고객사랑 소통할 때 일단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잘 녹아들어서 저희 회사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네. 만약에 월급을 2배 이상 올려달라. 네. 뭐 이런 제안에도 일단 예스인가요? 예스는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 된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또는 이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검토를 해보자. 네. 타당성이 있다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일단 예스맨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저는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결정하진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간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말 많은 분위기 메이커, 조용한데 일만 하는 직원. 제 스타일은 두 번째인데요. 요즘은 첫 번째를 선호합니다. 인생은 기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에너지 높고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기세다. 네.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실력이 없으면 말짱 두루뭉이지만 네. 일단 또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보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신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도 사람 중심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놀라운 얘기지만 저희는 바코드 기반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류사들은 이제 바코드 시스템을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도를 네. 높이기 네. 위해서. 사실 그렇다 보면 정확성은 좀 올라가는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기업 물류 회사가 아니면 네, 전부 다 사람이 찍는 바코드 환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찍다 보니까 정확성은 올라가는데 속도가 느리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고객사에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바코드를 쓰지 않는 만큼 정확성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중심으로 0.001% 정도의 오배송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물류사들은 혹은 브랜드사들은 재고 오차율이나 오배송률이 조금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를 0%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것들을 좀 구현해낼 것들을 생각을 좀 해서 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26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물류라는 업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앞으로 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 돈보다는 명예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 말은 즉 저는 되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저처럼 어렵게 자란 친구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이 사회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네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디어만 있다고 창업해서는 안 되고요. 대부분 인맥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기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다. 네, 네, 그리고 정말 각오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창업을 할 때는 적어도 워라밸은 포기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독한 마음을 갖고 창업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대표님 뭐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진짜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시계를 보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이 더 많고요. 지금도 그럼 일찍 나오신다는 거예요? 보통 기상 시간 일단 5시. 예, 그럼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5시 반, 6시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운동하고 바로 출근을 합니다. 대표로 있다 보면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업무를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또 업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 그리고 하루 종일 일 생각에 빠져 있고 그렇게 바쁘신 분에도 불구하고 네, 주짓수, 마라톤, 바디 프로필 촬영까지 네. 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전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책임감도 크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저는 매번 다양한 그 스포츠를 배웁니다.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에서 좀 작은 성취감을 얻는다? 네. 거기서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에너지가 또 일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아침에 저는 특히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시면 네. 직원분들한테도 막 강요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사실 저희가 회사에 복지 제도로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라클 모닝 제도가 있습니다. 네. 뭔가 강요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인센티브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네. 아침에 기상 목표 시간을 정하고 운동이 아니어도 되니까 책을 읽던 스트레칭을 하던 뭐 산책을 하던 운동을 하던 선택해서 그 루틴화를 시켜라. 그러면 매번
횟수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 거예요? 현금입니다. 아, 현금으로? 네. 아, 최고의 복지네요. 맞습니다. 네. 또 대표님의 이력을 또 조사해 보니까 책도 올해 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나는 호구였다. 네. 예. 어떤 내용이고 이 책을 또 왜 출간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구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 호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정말 대가 없이 많은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네. 그렇게 살다 보면 본인이 성장하게 돼 있다. 저와 같이 어렵게 자란 사람들도 저처럼 할 수 있다. 라는 용기를 불어주는 책입니다. 네. 근데 또 이 책의 인쇄를 청소년 꿈을 지원하는 디딤돌 푸른나무 재단에 전액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게 되면 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또 혹은 어딘가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참 훌륭하십니다. 네. 인터뷰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지를 공개를 안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네. 당황스럽지만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좀 나와서 이게 또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좋은 영향인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창업에 대한 갈증이 있거나 열망이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고충이 같은 고충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싶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네. 한번 대화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성코퍼레이션의 박정욱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유희 대표님이요. 일단 젊으시고 잘생기셨고 모든 일에 좀 으뜸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본인으로 하여금 주변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시는 분 같고, 또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런 영향력을 저희한테 끼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아진 면도 있고 또 앞으로도 좋아질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